재미있는 한국어 4. 제1과 인물 소개.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에 다니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키 동호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회장 박진성입니다. 실례지만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06학번입니다. 06학번이요? 그럼 저하고 동기네요. 반갑습니다. 군대는 다녀오셨습니까? 네. 2개월 전에 제대하고 이번 학기에 3학년으로 복학했습니다. 우리 동호회에 오신 걸 환영하고 열심히 활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회원 여러분께 신입 회원 이민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학과 06학번 이민수입니다. 스키를 잘 타지는 못하지만 스키 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는 10학번 이지혜입니다. 10학번이요? 그럼 저보다 한참 후배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앨리스 로렌입니다. 석사과정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민수 씨는 성격이 적극적이신가 봐요. 아니요. 실은 제가 좀 내성적이라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많이 부끄러워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좀 고생하고 있어요. 3. 나는 1992년 7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는 부모님 사이에서 첫째 딸로 태어난 나는 평범한 성장 과정을 거쳤다. 부모님께서는 매우 자상하셨고 늘 내 뜻을 존중해 주셨다. 그 덕분에 나는 밝고 명랑하며 자율성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다. 내 꿈은 훌륭한 건축가가 되는 것이다. 중학교 때 서울에 와 63빌딩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63빌딩과 같은 멋진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내가 건축공학과에 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많이 하셨다. 건축공학이 여자가 전공하기에 벅차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나의 확고한 의지를 아신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나 아직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눈치다. 나는 건축공학과에 진학해 공부를 잘 해낼 자신이 있다. 열심히 공부해 멋진 건축물을 짓는 훌륭한 건축가가 될 것이다. 제1과 인물 소개.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모임에서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은 신입 회원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준 씨,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화학에 다니는 이석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동호회 회원이 또 한 명 늘었네요. 그런데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저는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예술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하고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7년생입니다. 06학번이고요. 저하고 동기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언제 졸업하셨어요? 올 2월에 했습니다. 군대는 눈이 나빠 면제를 받았고 1년 반 동안 어학연수하러 미국에 다녀오느라고 휴학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자, 그럼 이석준 씨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지요. 듣기 2. 다음은 수영 선수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잘 듣고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인성 선수. 먼저
아시아 수영 선수권 대회 200m에서 1등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수영 선수로 활동하셨습니까? 수영을 하기 시작한 건 4살 때부터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교 선수로 대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버지가 수영 선수 출신이고 어머니가 육상 선수 출신이라 누구보다도 운동하는 걸 잘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도 수영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데 성격은 활발한 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혼자 운동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적고 그래서 좀 내성적인 편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석 달 후에 시드니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 200m 부문에서 꼭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기록을 세우는 것이 꿈이고요. 조인성 선수,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과 날씨와 생활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아, 덥다 더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는 좀 괜찮더니 오늘은 아침부터 푹푹 찌네요. 어머, 세호 씨, 여름에 웬 기침이에요? 감기 걸렸어요? 요 며칠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계속 켜놓고 지냈는데 진짜 감기인가? 아무래도 냉방병인가 보네요. 덥다고 에어컨을 계속 켜놓으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여름치고 더운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워낙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서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 못 살거든요. 그래도 더울 땐 좀 덥게, 추울 땐 좀 춥게 지내야죠. 2. 다녀왔습니다. 아주머니, 뭐 하세요? 응, 왔니? 김장하려고. 그러고 보니 알렉스는 김장하는 거 처음 보겠구나. 네. 그런데 배추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이게 뭐가 많아. 겨울 내내 먹을 건데. 날이 추워지면 김치를 자주 담그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김장을 해놓고 두고두고 먹는 거야. 아, 그런데 요즘엔 언제든지 채소를 살 수 있고 날씨도 별로 춥지 않잖아요. 요즘 겨울이 아무리 따뜻해졌다고 하더라도 겨울은 겨울이야. 찬바람이 불면 김장은 해야지. 그렇구나. 근데 이 많은 걸 어디에 보관해요?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지. 그리고 땅속에 김치독을 묻어두기도 하고. 3. 적도 바로 위에 위치한 말레이시아는 전형적인 열대기후 지역으로 연평균 기온이 27도쯤 된다. 동부와 서부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연평균 강수량이 2,500mm 정도이다. 연중 기온의 변화가 거의 없고 낮과 밤의 길이도 비슷하다. 말레이시아 기후의 또 다른 특징은 우기가 있다는 것이다. 우기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소나기가 내려 건기에 비해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가기도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독특한 가옥 형태가 발달하였다. 땅 위에 바로 집을 짓지 않고 기둥을 두어 건기에는 지열이 집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우기에는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였다. 제2과 날씨와 생활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날씨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아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야야, 저기 좀 봐. 벚꽃 축제한대. 정말 끝내준다. 우와, 나도 저런 데 가고 싶다. 우리 같이 꽃구경 갈까?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예쁜 거지. 내 친구가 그러는데
저기 가면 길도 막히고 꽃가루도 엄청 날리고 사람도 많고 꽃 구경이 아니라 사람 구경만 하고 와야 된대. 그래도 봄인데 사람 구경 좀 하면 어때?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같이 다녀오자. 작년에도 이때쯤 고궁에 놀러 갔다가 꽃샘추위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 안 나? 발표 준비하기로 했으면 공부를 해야지. 또 놀러 갈 궁리냐? 발표 준비는 갔다 와서 해도 되잖아. 몇 시간째 앉아서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머리에 쥐가 난단 말이야. 우리 머리도 식힐 겸 갔다 오자. 그래, 갔다 오자. 알겠어, 알겠어. 그럼 지금 당장 가는 건 무리니까 이것만 끝내고 가자. 응? 정말이지? 그럼 얼른 하자. 듣기 2. 다음은 일기예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어제까지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오늘은 잠시 장마가 소강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언제 다시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니 이럴 때일수록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비가 오는 날에는 차가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으니 오늘 같은 날 타이어도 한 번쯤 점검하시고요. 며칠째 계속된 비로 눅눅해진 집안 곳곳은 신문지 등을 이용해 습기를 제거하면 세균 번식을 막아 식중독 위험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폭우 피해가 발생할 만한 곳은 없는지 미리미리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제3과 교환, 환불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아저씨, 이거 조금 전에 사간 멜론인데요. 집에 가서 잘라봤더니 속이 다 상했더라고요. 멜론은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라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이리 좀 줘보시겠어요? 요즘 멜론이 맛있다고 하시길래 산 건데. 아이고, 이거 완전히 상했군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싱싱한 걸로 바꿔드릴게요. 그럼 멜론 말고 다른 과일로 바꿔가도 돼요? 물론이지요. 뭐든지 골라보세요. 바꿔주시지 않을까 봐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2. 어서 오세요. 이 블라우스요. 며칠 전에 구입한 건데 혹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이요? 옷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옷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제 체형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깨하고 등 부분이 너무 헐렁해서 별로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다시 봐드릴 테니까 한번 입고 나와보시겠어요? 아, 손님이 등에 너무 살이 없으셔서 그러네요. 여기하고 여기를 조금씩 줄이면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수선해서 입으시는 건 어떠세요? 등 부분의 무늬가 특이해서 구입한 건데 거기를 줄이면 무늬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환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수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3. 나는 낡은 내 휴대전화가 싫었다. 남들처럼 세련된 디자인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최신형 휴대전화가 갖고 싶었다. 몇 주 전 드디어 새 휴대전화를 손에 넣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새 휴대전화는 문제투성이었다. 통화 중에는 빗소리 같은 잡음이 들렸고 문자 메시지 작성 중에는 전화기가 꺼지기 일쑤였다. 전화기의 구입처에 가서 교환을 요구했더니 사용한 지 2주일이 넘은 전화기는 교환이 불가능하단다. 어쩔 수 없이 AS 센터에 전화기를 맡겼지만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나는 불량품이 분명한데도 교환을 거부하는 휴대전화 업체의 태도에 화가 났다. 그리고 구형이라는 이유로 멀쩡한 전화기에 실증을 냈던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제3과 교환, 환불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전자제품 매장에서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이거 여기서 구입한 전자사전인데요. 교환을 하고 싶거든요. 상품 포장을 뜯으면 교환이 안 되는데요. 네, 그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최신형을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이걸 권하셨잖아요. 이거하고 신제품하고 기능은 똑같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랬죠.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집에 가서 이거하고 신제품을 비교해 봤더니 이게 기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큰 차이가 없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요즘에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신제품이 나오니까. 저한테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탓이 있지만 사장님도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으니까 이 사전은 바꿔주세요. 그럽시다. 내가 미처 확인을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최신형으로 교환해 드릴게요. 대신 앞으로 이런 거 살 일 있으면 꼭 우리 집으로 와야 돼요. 듣기 2. 다음은 홈쇼핑의 전화 안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쇼핑의 명가 하나 홈쇼핑입니다. 이용 중 수정이나 전 단계 이동은 우물정자를 눌러주십시오. 고객님의 성함이 김수미이면 1번, 아니면 별표를 눌러주십시오. 주문은 1번, 주문 취소는 2번, 기타 문의는 3번을 눌러주십시오. 24시간 이내에 주문하신 상품의 취소는 1번, 그 이전 상품의 주문 취소는 2번, 수령하신 상품의 취소 및 반품 안내는 3번입니다. 수령하신 상품의 취소 및 반품 안내입니다. 현재 상담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하나 홈쇼핑은 정성을 다해 고객님을 모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4과 집안의 일상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어서 와. 집 찾느라고 힘들지는 않았지? 금방 찾았어. 근데 이게 뭐냐? 청소한 지 몇 달은 된 것 같다. 몇 달은 무슨 몇 달. 지난주에 한 거야. 그러는 너는 청소 자주 하냐? 사실 내 방도 별로 다를 거 없어. 나는 집안일에는 취미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내 말이. 나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청소하고 빨래하고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할 일이 태산이야. 어제는 고장난 싱크대도 수리했다니까. 내가 한국에 집안일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난 다림질하기 싫어서 옷도 그냥 구겨진 채로 입는데 그래도 넌 하기는 하나 보네. 야, 여기 먼지 굴러다니는 거 보이지? 2. 마야, 그렇게 종일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청소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혼자 쓸고 닦으려니까 허리가 다 아프다. 왜? 아까 진공청소기 돌렸잖아. 청소기 한번 돌린다고 다가 아니잖아. 텔레비전 볼 시간 있으면 걸레질이라도 좀 해. 네가 어질러 놓은 것까지 내가 다 치우고 있잖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데 좋은 말로 하면 되지. 왜 짜증을 내고 그래?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사는 곳이니까 집안일도 반반씩 분담하자는 이야기야. 내가 이런 일에 흥미 없는 거 너도 알잖아. 나도 하느라고 하는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하느라고 해? 항상 하는 둥 마는 둥 하잖아. 나도 마음 먹고 하면 잘할 때도 있다 뭐. 기숙사 치고 이 정도면 준수한 거니까 우리 너무 깔끔 떨지 말자. 3. 사람들은 보통 집안일을 귀찮아하지만 나는 반대이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부지런히 하더라도 티가 안 난다는 집안일. 그렇지만 나는 일하는 순간의 재미와 일을 마친 후의 짜릿함을 즐긴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바빠서 듣지 못했던 음악도 틀어놓는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청소 시작. 흐트러진 책들이나 옷가지들을 치우고 책상 위의 물건들도 반듯하게 정리한다. 청소기로 구석구석 숨은 먼지를 빨아들이고 나면 이번에는 걸레로 이곳저곳을 윤일하게 닦는다. 세탁기를 돌리고 탁탁 털어 빨래까지 널고 나면 이제는 커피 시간. 이렇게 하고 나면 집안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깨끗해진다. 제4과 집안의 일상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가사 분담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보, 나 지금 좀 바쁜데 축구 그만 보고 당신이 설거지 좀 할래? 지금? 왜 하필 지금이야?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란 말이야. 뭐라고? 나는 아이들 챙기랴 집안일 하랴 아침부터 지금까지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정말 죽을 지경인데 당신은 축구가 눈에 들어와? 아까 빨래 널었잖아. 나도 하느라고 하는데 당신은 나만 보면 항상 잔소리야. 뭘 하라고 하면 늘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휴일이면 텔레비전 앞에만 붙어 있고 정말 해도 너무한다. 아니, 솔직히 집안일 나만큼 많이 도와주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 정도면 많이 하는 편이라고. 도와준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같이 해야지. 도와주긴 뭘 도와줘? 집안일이 내 일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겠어. 이제부터 나는 주말엔 손도 까딱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아예 집안일을 전담해서 해. 듣기 2 다음은 라디오 광고입니다.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남편 뒷바라지, 집안 살림까지 허리 펼 시간도 없으시다고요? 이제 집안일은 스타 가사 도우미에게 맡기시고 인생을 즐기세요. 기본적인 집안일뿐만 아니라 대청소, 음식 장만에서 이불 빨래, 와이셔츠 다림질까지 뭐든지 척척. 꼼꼼하고 깔끔한 집안관리와 믿을 수 있는 서비스로 당신의 시간을 여유롭게 만들어드립니다. 3시간 3만 원, 5시간 5만 원, 종일 요금은 7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검색창에 스타 가사 도우미를 입력하세요. 제5과 직장생활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해외 진출 전망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9월 5일로 잡혔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박도현 씨와 다니엘 씨가 정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최종 보고서와는 별도로 발표 자료도 준비해야 될까요? 보고서의 분량이 많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최종 보고회의 세부 일정은 정해졌습니까? 세부 일정은 우리 팀에서 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는 진출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김 과장과 상의하도록 하세요. 2. 박도현 씨, 보고예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한 사람은 보고서를 맡고 한 사람은 발표 자료를 맡아서 따로따로 하는 게 어때요? 발표 자료는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야 하니까 같이 하는 게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담당한 사람만 서두르면 되지 않을까요? 영업부에 최 대리님의 일도 있었으니까 같이 준비해 나가죠. 최 대리님 일이라니요? 공동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뭐 했음, 뭐뭐 할 것 이런 메일만 잔뜩 보내놓고 자기는 업무 협조를 하지 않아서 결과가 안 좋았대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부장님이 최 대리님 보고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 회사 나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요즘 회사 분위기가 무거웠군요. 알겠어요. 같이 준비하죠. 3. 초등학교 시절부터 회사에 입사한 지금까지 나는 언제나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모범생이었다.
학창시절에 성적도 뛰어났고 입사할 때도 수석이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은 내 삶을 180도로 바꿔놓았다. 직장 내의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나의 업무 성적표는 말 그대로 꼴등이었다. 같이 보고서를 쓸 때도 내가 맡은 부분만 잘 쓰면 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았고, 회식 자리나 동료들과의 수다도 시시하다고 생각해 전혀 끼지 않았다. 결국 난 일도 못하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왕따가 되었다. 함께 해야 비로소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처럼 함께를 배우는 인생 수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제5과 직장 생활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업무 대화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신상품 아이디어 공모한 것 드디어 발표가 났는데 우리 팀의 기획서가 뽑혔습니다. 그럼 그렇지. 저는 저희 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디어가 워낙 참신한 데다가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마지막 일주일은 꼬박 밤을 새웠을 정도였으니까요. 다들 정말 수고했어요. 그런데 고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먼저 생산팀에 우리 디자인을 보내서 샘플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문의하고 최대한 빨리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세요.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재무과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이번 신상품 개발 예산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부터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그럼 그것부터 확인해보죠. 예산이 정말 줄었으면 예산에 맞춰서 기능을 한두 가지 빼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 할 수도 있겠네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지금 이야기한 것부터 확인하고 나서 2시간쯤 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죠. 수고. 듣기 2 다음은 홍 대리의 회사 생활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9시. 큰일 났다. 오늘도 지각이다. 이왕 늦은 거 아프다고 전화를 하고 결근을 해버릴까? 그래. 어차피 지금 가도 점심시간은 돼야 도착할 테니까. 부장님, 전데요. 지금 몸이 갑자기 도저히 출근을 못할 것 같아서. 몸이 아프면 쉬어야지 어쩌겠나. 그런데 어쩐지 기침 소리가 영 어색한걸? 꾀병인 걸 아셨나? 저 진짜라니까요. 흥분하니까 더 어색하네. 이렇게 쉬게 된 거 평생 쉬는 것은 어떤가? 아이고, 부장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짜 괜찮아졌습니다.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부장님. 그렇다. 나 홍대리 대한민국 말단사원 힘내자. 아자. 제6과 언어와 문화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추석 연휴라서 그런지 학교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하네요. 쥐가 죽어요? 어디요? 그럼 우리 딴 데로 가요. 쥐 죽은 듯이는 조용한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이에요. 괜히 놀랐네. 그런데 그 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쥐가 그렇게 시끄러운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마야 씨가 옛날 한국 집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옛날 집은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이 넓어서 거기에 쥐가 많이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처럼 천장이 두껍고 튼튼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나 찍찍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아, 그래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이런 말이 생긴 거군요. 그럼 윗집 이사 간 듯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요즘에는 윗집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렇기는 해도 그건 관용 표현이니까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안 돼요. 2. 점심 잘 먹고 왔어요? 거기 정말 맛있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 뭐예요. 확장 공사? 그 집 새 메뉴예요? 아니요. 가게를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못 먹었다고요. 아, 확장 공사. 저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만 듣고 운 좋게 더 좋은 걸 먹고 왔나 했어요. 장날은 북적북적 사람들도 많고 이것저것 먹을 것도 많으니까 좋은 날이잖아요. 장날이 좋은 날이긴 한데 그 속담은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의미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비유할 때만 써요. 역시 속담은 의미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언제 사용하는지 잘 알아둬야 한다니까. 3. 얼마 전이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가방 가게에 한 사람이 화난 얼굴로 숨을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며칠 전에 사간 가방의 어깨끈이 끊어져 땅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안에 들어있던 컴퓨터가 망가졌다는 것이다. 그 손님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가게가 떠나갈 듯이 소란을 피웠다. 나는 그 손님께 사과하며 다시는 끈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튼튼하게 수선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끈 수선은 가능하지만 어처구니는 원래 가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가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손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빨리 사장을 부르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손님, 그렇게 똑같은 말만 계속하지 마시고 그 어처구니가 뭔지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처리를 해드리지요. 제6과 언어와 문화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세요. 1. 있잖아요.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요. 그 속담을 언제 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준비와 노력 없이 대가를 얻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써요. 사람들이 속담을 이야기할 때는 앞뒤에 다른 설명 없이 그 속담만 이야기하니까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2. 역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와요. 그럴 때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이렇게 말해야 해요. 속담을 쓸 때는 온다더니 온다는데처럼 정해진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속담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어색한 표정을 지었던 거군요. 듣기 2. 다음은 강의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속담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혹시 속담의 개념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은 질문이 없네. 그럼 이제는 속담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는 있지만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속담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겁니다. 속담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잖아요. 둘째로, 속담은 민족, 나라라고 얘기하는 편이 더 쉽겠네요. 그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들 외국어 한두 개쯤 배워봤을 테니까 똑같은 현상을 언어마다 전혀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를 모르면 속담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게 속담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속담의 특징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질문이 없을 테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바로 속담의 기능으로 넘어가죠. 제7과
스트레스.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혜마 씨,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아픈 건 아니고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그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제가 대학교 입학하려고 여기저기 지원하는 거 알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드네요. 준비할 서류도 많고 이번 주에는 시험에다가 면접까지 있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겠네요.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그래도 좀 불안해요. 요 며칠은 잠도 계속 설치고 입맛도 없고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 끝나가잖아요. 2.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즘에 계속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심한데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일단 진찰을 해봐야 하니까 이쪽으로 누워보십시오. 몸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좀 있으셨어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새로 맡은 업무가 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기는 한데요. 환자분도 아시겠지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나중에 큰 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야 저도 알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서요. 어떻게 하지요? 약을 좀 먹어야 할까요? 약을 처방해 드릴 수는 있지만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3. 안녕하세요. 라디오 3분 건강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현대인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들까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요즘. 스트레스를 피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 문제에서 진학이나 취업 문제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도 많고 편두통에서 성격 변화까지 그 증상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있어도 없는 척, 문제가 생겨도 아닌 척 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원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의 3분 건강, 스트레스는 건강의 적이었습니다. 제7과 스트레스.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제니, 요즘 무슨 일 있어? 기분이 계속 안 좋아 보인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이 있는데 그래? 실은 요즘 내 남자친구가 만나는 여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자기 말로는 그냥 아는 여자라고 하는데 어제는 어떤 후배 생일이라고 케이크에다가 선물까지 사더라고. 그게 정말이야? 황당하다. 그렇지. 말도 안 되지. 오늘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고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 식욕이 없어서 그런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 그렇다고 그러고 있지 말고 뭐라도 좀 먹어. 기운이 있어야 따지기라도 할 것 아니야. 이러고 있으려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까? 너 제정신이니? 넘어가기는 뭘 넘어가? 둘이 무슨 사이인지 꼬치꼬치 물어보고 이 일로 네가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실히 얘기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해. 듣기 2.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유정석입니다. 요즘에 많이 웃고 사세요?
매일매일 바빠서 웃을 틈도 없으시다고요? 안 되지요. 스트레스가 건강의 적이라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는 웃음이 최고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웃음 치료라는 것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몸과 마음의 병을 웃음으로 고치는 방법입니다. 많이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스트레스가 자연히 없어진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다면 하루에 10번씩 크게 웃어보세요. 저도 여러분이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트레스에는 웃음이 최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입니다. 제8과 추억.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수미 씨, 저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아, 저거요? 숨바꼭질이라고 술래가 된 아이가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아내는 놀이예요. 맞다, 숨바꼭질.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제프 씨도 숨바꼭질을 알아요? 그럼요. 미국에도 똑같은 놀이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지 숨바꼭질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보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러고 보니 저도 그런 것 같네요. 쟤네들을 보고 있으니까 왠지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2. 몽우졸 씨, 우리 좀 쉬었다가 할까요? 읽던 거니까 이것까지만 다 읽고요. 그래요. 그런데 몽우졸 씨,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면 학교 다닐 때는 꽤 모범생이었겠어요. 아니요. 제가 얼마나 문제아였다고요. 특히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하도 학교에 안 가서 같은 반 친구들도 제 이름을 모를 정도였는걸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땐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틈만 나면 영화를 보러 다녔거든요. 어쩌다가 집에 있는 날에도 시나리오를 쓴다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고는 했어요. 그래도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죠? 저는 문제아였다고 하길래 살짝 긴장했는데. 문제아라는 소리에 긴장한 걸 보면 히로미 씨야말로 앞뒤가 꽉 막힌 공부벌레였겠는데요. 3. 10살 무렵 나는 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 있었다. 용돈이 부족했던 나는 어느 날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말았다. PC방에 있는 동안에는 몰랐는데 집에 가야 할 때가 되니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돈이 없어진 것을 모르는지 평소와 다름없이 나를 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눈치채시지 못한 것을 다행스러워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같이 낚시를 가자고 하시는 게 아닌가? 나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나섰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나를 혼내기는커녕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며 오히려 자상하게 대해 주시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낚싯대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이제 2번 다시는 함께 낚시를 갈 수 없지만 나는 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아버지의 낚싯대를 닦으며 아버지와의 추억에 잠기곤 한다. 제8과 추억.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노래와 관련된 추억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아, 나온다. 크리스틴, 내가 신청한 노래가 바로 이거예요. 엥? 이 노래요? 되게 오래된 노래 같은데. 맞아요.
아주 옛날 노래예요.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곡인데 저도 좋아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냄새가 나는데요.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사연이 있나 본데요. 노래 제목도 그렇고. 지연 씨, 그렇게 내숭 떨고 있지 말고 어서 얘기해봐요. 아무튼 눈치 하나는 빠르다니까.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무렵에 친구라고 하기에는 뭔가 특별하고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설픈 그런 남자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였는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가가질 못했죠. 그렇게 애매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전부터 나를 따라다니던 선배가 너무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치는 바람에 졸업과 동시에 그 선배와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이거 완전 드라마네. 사랑인 줄 몰랐던 얘 친구가 생각해보니 첫사랑이었다니. 아휴, 이렇게 그리워할 첫사랑도 있고 지연 씨는 좋겠다. 근데 지연 씨, 이제 갓 결혼한 새색 씨가 이 노래 들으면서 첫사랑을 추억한다는 걸 지연 씨 남편도 알고 있어요? 듣기 2. 다음은 라디오 방송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저는 95년에 안암고등학교 3학년 9반을 담임하셨던 김봉구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피웠던 문제아였지만 김봉구 선생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대학교에 떨어져서 힘들어할 때 많은 용기를 주셨는데요. 아마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윤호예요. 덕분에 지금은 어엿한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뵙고 싶어요. 2. 저는 김희진이라고 하는데요. 정의여고에서 저하고 같이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동창 이미영을 찾습니다. 우리 둘은 소문난 단짝이어서 매일같이 붙어 다녔거든요. 그런데 고3 가을에 그 친구가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담임 선생님께 들켜서 한 달 동안 교실 청소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추억이 참 많은데요. 미영이가 이걸 듣고 다시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9과 여행의 감동.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알리 씨,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잘 만났네요. 지난주에 설악산 갔다 왔다면서요? 어땠어요? 뭐 했어요? 첸닝 씨, 한 가지씩 물어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 나 좀 봐. 내 생각만 했네요. 설악산 실제로 가보니 어땠어요? 여행 갔다 온 이야기 좀 해주세요. 친구들 4명이서 2박 3일 동안 갔다 왔는데요. 첫날은 저녁에 도착해서 그냥 경포대에서 밤바다를 구경하면서 회를 먹었고요. 둘째 날에는 설악산에 올라가서 단풍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속초 해수욕장에 가서 친구들하고 장난도 치고 놀다가 왔어요. 진짜 좋았겠다. 정말 좋았죠? 소감 좀 이야기해봐요. 네, 오랜만에 나갔더니 기분 전환도 되고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2. 홍콩 잘 다녀왔어요? 표정이 밝아진 걸 보니 좋았나 보네요.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금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 새벽에 돌아왔는데 진짜 알차게 잘 놀고 왔어요. 저도 여름에 거기 갈 계획인데 일정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홍콩은 그 정도 일정이면 충분한가요? 그럴 것 같아요. 거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전 웬만한 명소는 거의 다 둘러보고 간 김에 마카오도 다녀왔는걸요.
수미 씨도 알다시피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하잖아요. 홍콩은 미식가들의 천국이라던데 정말 그래요? 네. 직접 가보면 왜 홍콩을 그렇게 말하는지 실감하게 될 거예요. 진짜 기대되네요.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다 좋았지만 특히 빅토리아 피크요. 영화에서만 보다가 직접 가보니 제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본 야경은 지금도 눈에 선해요. 3. 지난 주말은 내가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말이었다.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나는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목적지는 춘향전의 무대로 잘 알려진 남원으로 정했다. 고속버스에 몸을 실은 지 3시간쯤 지나니 남원 터미널이 눈에 들어왔다.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기 때문에 숙소를 정하지 않고 바로 관광을 시작했다. 처음 간 곳은 광안루. 말로만 듣던 춘향전의 무대는 생각했던 것보다 평화롭고 조용한 느낌이었다. 정자 및 연못에서 헤엄치는 예쁜 색깔의 잉어들을 보니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광안루에서 2시간 정도 머문 후에 한옥단지로 발길을 옮겨 시골의 맛이 물씬 풍기는 두부 요리를 먹었다. 서울에서 먹는 두부의 맛과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었다. 저녁 해가 저물자 강변에서는 국악 공연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나는 한참을 듣다가 숙소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동안 한국 하면 서울 같은 대도시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남원 여행은 소박한 한국의 정취를 느끼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제9과 여행의 감동.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여행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유타 씨, 얼굴이 환해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아, 그래 보여요? 주말에 시간이 좀 생겨서 경주에 다녀왔거든요. 경주요? 지난번에도 경주에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친구 결혼식 때문에 간 거라서 구경은 거의 못했어요. 아, 그랬었군요. 다시 간 걸 보니까 그때 경주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네, 그때 봤던 경주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고풍스러운 분위기도 좋았고 유적지도 많아서 꼭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저도 경주 정말 좋아해요. 경주에서는 뭐 했어요? 불국사나 첨성대 같은 명소들도 봤고요. 보문단지 벚꽃길에서 산책도 했는데 그림이 따로 없더라고요. 벚꽃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거기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어도 좋네요. 네,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좀 안 돼서 마음이 답답했는데 그런 마음이 다 풀렸어요. 듣기 2. 다음은 라디오 방송에 보낸 청취자의 사연입니다. 잘 듣고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네, 다음은 경기도 안양에서 보내주신 김민호님의 사연입니다. 혜린아, 우리의 지난 주말 여행은 정말 특별했지? 둘이서 떠난 첫 여행이어서 가슴이 많이 설렜어. 열차를 잘못하는 바람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일정이 빠듯했지만 둘이서 손 꼭 잡고 소나무 숲도 산책하고 밤바다에서 하늘의 별도 함께 샜지. 대화도 많이 하고 그동안의 오해가 다 풀려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더욱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우리 영원하자, 혜린아. 너만의 민호가. 네, 이 사연을 읽으니까 닭살이 돋는 것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김민호 씨께서 청해 주신 해변 러브송 들려드립니다. 두 분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제10과 결혼.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신랑 신부가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참 잘 어울려요.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얼굴도 많이 닮았고요. 그런데 두 사람은 연애 결혼이에요? 중매 결혼이에요? 회사에서 만났으니까 연애 결혼이지요. 3년 열애 끝에 결혼하는 거예요. 부러워요.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히로미 씨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글쎄요. 자상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부자인 남자? 혹시 주위에 그런 남자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런 남자가 있으면 왜 히로미 씨한테 소개해줘요? 내가 만나지. 2. 참, 지혜 씨, 영미 씨 한 받는 날 영미 씨 집에 갔었어요? 그럼요. 가서 맹활약을 했지요. 맹활약이요? 뭘 했는데요? 신랑 친구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제가 힘을 좀 발휘했어요. 어떻게요? 나가서 끌고 들어왔어요? 아니요. 미인계를 썼지요. 미인계요? 신랑 친구들 눈이 진짜 낮았나 봐요. 농담이에요. 히로미 씨, 날 놀렸어요. 두고 봐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건 그렇고 한국에서는 결혼식은 서양식으로 많이 하는데 결혼 풍습에는 전통적인 것도 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결혼식 전에 예단과 함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 결혼식이 끝난 후에 패백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3. 한국인의 초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 남자는 27.8세, 여자는 24.8세였던 평균 초혼 연령이 2008년에는 각각 31.4세, 28.3세로 높아졌다고 한다. 초혼 연령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도시 거주자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2.5세, 여자는 29.8세인데 비해 시골 거주자의 경우는 30.1세와 26.5세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25세에서 34세의 미혼 남녀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5세에서 34세의 미혼 비중은 5년 전에 비해 12.4% 증가하였는데 특히 여성 미혼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경제적 지위 상승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식과 결혼.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결혼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아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지영 씨,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죠? 결혼 준비는 다 끝나가요? 거의 끝났어요. 내일 함만 들어오면 돼요.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애썼겠네요. 그런데 함은 신랑 친구들이 가지고 오나요? 아니요. 그냥 신랑이 혼자 들고 오기로 했어요. 간소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래도 시끌벅적하게 함 들어오는 것도 재미있는데. 하긴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결혼식 주례는 누가 하세요? 저희 대학 은사님이 하세요. 아, 두 분이 대학 동기지요? 그럼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아니에요. 대학 땐 그냥 친구였고요. 졸업한 후에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남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귀자고 했죠. 그래요? 지영 씨한테 그런 면도 있었다니 의외네요. 참, 결혼하면 어디에서 살 거예요? 집은 구했어요? 처음엔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 생각이었는데 남편 회사에서 너무 멀어서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요즘 집 구하기 힘들다던데 집까지 구했다니. 이제 결혼 준비는 다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듣기 2. 다음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입니다. 잘 듣고 아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전국에 거주하는 20, 30대 미혼 남녀 1000명에게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5년 전에 비해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이 꼭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5년 전에는 70%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1%에 그쳐
과반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해 어떠한 경우라도 이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년 전에는 47%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9%에 그쳤습니다. 한편 연애와 중매, 그리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결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애결혼과 중매결혼에 대한 선호도는 5년 전과 차이가 없었던 반면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결혼 선호도는 무려 23%나 높아져 68%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는 데 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11과 공연 감상.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제니, 이것 좀 들어봐. 이 음악 진짜 좋다. 멜로디가 좋네. 가요는 아닌 것 같고 영화 음악이야? 아니, 뮤지컬에 나온 음악이야. 이렇게 들어도 좋지만 무대에서 들을 때는 정말 끝내줬어. 현장에서 들었으면 그랬겠네. 그런데 어떤 내용인데? 산골 소년과 도시에서 온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야. 음악은 좋은데 줄거리는 좀 보나마나 지루할 것 같은데? 아니야, 지루할 틈이 없었어. 그리고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아기자기한 에피소드가 곳곳에 숨어 있어서 내용도 얼마나 좋았다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괜찮을 것도 같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관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몇 달째 전회 매진을 기록해오고 있는 걸. 2. 오늘은 영화평론가 이동규님을 모시고 어느 날 오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사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우들의 빛나는 연기가 뻔한 작품을 살려냈다고나 할까요? 특히 아역 배우들의 눈물 연기가 얼마나 실감이 나던지 성인 연기자 못지 않았습니다. 네, 객석 여기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많이 들렸죠. 마지막 장면은 어떠셨습니까?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다들 뭔가 반전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관객들의 예상을 뛰어넘지 못한 평이한 결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평이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감독의 의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글쎄요. 영화는 인생을 반영한다지만 영화가 인생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아무도 극장을 찾지는 않겠지요. 3. 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나는 지난주에 울림 21이라는 공연의 초대권을 선물 받았다. 그런데 그 공연은 타악기를 이용한 비언어극이어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구성이 치밀하고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나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연극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조명이 모두 꺼지고 어둠 속에서 북소리만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는 역시 하는 식상함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공연이 진행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흥분에 휩싸였다. 하나가 되어 울리는 악기들, 배우들의 거친 숨소리, 공연장을 뒤흔드는 관객들의 함성. 나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울렸다. 절정에 다다랐을 무렵 나는 어느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북소리에 몸을 맡긴 채 소리를 치며 열광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흥이었다. 제11과 공연 감상.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공연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진짜 졸려서 죽는 줄 알았다, 야. 나 사실 중간에 좀 잤는데 혹시 너 나 봤냐? 어떻게 저렇게 심금을 울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졸 수 있어? 아이 뭐 잘 알지도 못하겠고 클래식은 지루해서 처음부터 싫다고 했잖아. 지휘자가 나와서 해설까지 해줬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됐어? 설명을 해줘도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내가 감동을 받지 못하면 나한테는 좋은 음악이 아닌 거지.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클래식 공연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잖아. 어렵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이 공연의 매력인데. 그래, 그렇다고 치자. 대신 너 다음에는 나랑 비보이 공연 같이 가는 거다? 보나마나 재미없을 텐데. 운동 경기 보는 것처럼 긴장되고 아슬아슬해서 싫단 말이야. 그건 예술이 아니라고. 문화의 다양성! 너도 이제 인정해야지. 듣기 2. 다음은 문화계 소식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이번 주 영화계 소식입니다. 한국 영화 두 남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작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극을 원작으로 한 음악 영화 피아니스트가 흥행 대결에 뛰어듭니다. 김정현 기자와 함께 하시죠. 천재 피아니스트 미는 공연을 위해 이탈리아로 간다. 그곳에서 10년 전 헤어졌던 첫사랑과 만나게 되는데 완벽한 연주에 대한 부담감,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미는 자신의 옛날 모습 그대로를 기억해주는 선을 통해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게 되고, 그러나 선에게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비밀이 있는데, 영화사상 최대 제작비를 쏟아부은 피아니스트는 네로라 하는 연기파 배우들의 총출동, 이탈리아 현지 촬영 등으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큰 화제를 모아왔습니다. 과거와 현재, 상상과 현실을 어지럽게 오가는 내용 전개와 눈물샘을 자극하는 피아노 선율로 관객을 유혹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영화표 한 장으로 색다른 음악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제12과 교육.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어머, 이 의자 정말 특이하고 멋지다. 어디서 산 거야? 아, 그거 내가 고등학교 때 만든 거야. 그때 내가 가구 만들기에 푹 빠져 있었거든. 우와, 고등학교 때? 근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수업에 야간 자율학습에 학원까지 다녀야 돼서 취미생활 같은 건 거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를 다녀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어. 대안학교? 그게 어떤 학교야? 응, 대안학교란 획일적인 교육 제도에서 벗어나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를 말해. 아, 그런 데를 한국에서는 대안학교라고 하는구나. 그럼 거기에 들어가려면 뭔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해? 아니,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키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서약서 정도만 있으면 돼. 2. 이 기사 좀 보세요. 학교를 그만두는 중고생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무려 1.7%나 돼요.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글쎄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입시 위주 교육을 거부하고 학교를 그만둔 것이라면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한창 공부할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는 걸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학교를 그만두는 게 학업의 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유학을 가거나 일찍부터 직업을 갖는 청소년들도 있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학교도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공교육의 혜택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3. 초등학생들의 체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력 검사에서 100m 달리기는 50m 달리기로, 오래 달리기는 오래 걷기로 종목을 변경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학생들이 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체력 검사 기준을 완화해서 그들이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체력이 떨어진 원인은 체육 수업의 중요성이 무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초등학교 수업 시간을 살펴보면
체육 수업을 일주일에 1시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력 검사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시급한 것은 체력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 수업의 정상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12과 교육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교육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야, 다 풀었다. 뭐? 너 그 문제 벌써 다 푼 거야? 넌 역시 수학을 잘하는구나. 난 어제 동생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난감했는데. 넌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엄살이냐? 그리고 내가 공대생인데 중학교 수준의 문제도 못 풀면 안 되지. 잘났다 진짜. 치.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내 동생 수학 과외 좀 해주라. 사실 진작부터 부탁하려고 했었거든. 네 동생 영어 과외도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 네가 엄마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 내 동생인데 당연히 신경 써야지. 그리고 걔 대학 가려면 어쩔 수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좋은 대학은커녕 대학 문턱에도 못 가. 대학 좀 안 가면 어때? 왜 우리 동창 지은이 알지? 걔는 죽도록 만화만 그리더니 지금은 만화가로 성공해서 잘 살고 있잖아. 내 동생은 그런 특기가 없으니까 죽도록 공부해야 돼. 너 과외 해주는 거다? 듣기 2 다음은 한 학교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하고등학교 2학년 김성우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우리는 책가방 대신 줄넘기 하나만 들고 등교합니다. 왜냐고요? 토요일은 교실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는 날이거든요.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운동도 하고 이런저런 게임도 즐기며 몸과 마음의 피로를 씻어냅니다. 우리 학교의 다른 점은 수업에도 있습니다. 수준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들은 한 교과서를 무려 8단계 수준으로 나누어서 우리들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십니다. 과외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실력이 꾸준히 향상되어서 부모님들이 특히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 학교가 이런 교육을 시작한 것은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해야 학습 효과도 커진다는 선생님들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 반, 우려 반이었던 우리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13과 환경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와, 이렇게 큰 물고기도 사네? 청계천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도심 한가운데 이런 휴식 공간이 있으니까 좋지요. 네, 고층 건물에서 몇 걸음만 걸어 나오면 이런 곳이 있다니. 한국은 이렇게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어떻게 환경까지 잘 보존할 수 있었는지 정말 놀랍네요. 다냐 씨, 제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사실은 보존된 게 아니라 복원된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그냥 큰 도로였어요. 이게 복원된 거라고요? 네, 도심의 생태계도 살리고 시민들의 생활 환경도 개선하려고 정부에서 복원 사업을 추진한 거죠. 그렇구나.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덕분에 환경이 참 좋아졌겠네요. 2. 민수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뭐 잘못 먹었어요? 뭐 잘못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가 가렵기 시작하더니 요 며칠 전부터는 이런 각질까지 생기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토피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아토피요? 그거 아이들한테나 생기는 병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게 환경 질환의 하나라서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아, 맞다.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도 생길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제 좋아하는 음식마저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민수 씨는
인스턴트 음식이 안 좋은 걸 뻔히 알면서도 입에 달고 살더니. 그럼 이제 내 사랑 라면과는 이별인가? 안 돼, 안 돼! 3. 남산 순환버스가 내년부터 전기로만 작동하는 버스로 모두 교체될 예정이다. 서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산의 공기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게 된 것 같아 반갑다. 이런 친환경 전기버스가 더 일찍 운행되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정책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전기버스 15대를 시범 운행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남산 순환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 남산에서 운행 중인 천연가스 버스의 매연 배출량도 일반 버스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지만 뜨거운 배기가스와 소음으로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전기버스는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음도 획기적으로 줄여서 명실상부한 친환경 버스라고 할 수 있겠다. 제13과 환경.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환경에 대한 토의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이번 달 기숙사생 정기 모임의 마지막 안건은 쓰레기 분리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여러 번 문제가 되었는데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가 항상 신경이 쓰였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랑 생활 쓰레기를 다 같이 버리니까 악취도 많이 나고 재활용도 안 돼서 자원 낭비도 심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작은 문제 같지만 실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보면 어떨까요? 환경을 생각하자는 이야기에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쓰레기장에 가보면 종이하고 병, 플라스틱만 분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신문지나 종이상자, 이면지를 한 군데에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 측에서 재활용품 분리함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해주면 재활용품 분리도 더 잘 되기는 하겠네요. 그러면서 우리도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 2. 다음은 공익광고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이 사람이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것을 고르세요. 한국전자와 함께하는 환경보호 캠페인. 문수정 주부의 환경보호 실천 방법입니다. 먼저 시장 갈 때에는 꼭 장바구니를 챙기고요. 조금 비싸지만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싱크대 하수구에는 정화시설이 없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요. 먹고 남은 음식의 국물은 꼭 화장실 변기에 버려요. 그리고 남은 찌꺼기는 좀 귀찮고 시간이 걸리지만 물기를 완전히 말려서 내놓고요. 아, 맞다. 청소기 대신 될 수 있으면 빗자루를 사용해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는 한데요.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립니다. 지구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할 소중한 재산입니다. 제14과 재난, 재해.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남부지방에 무슨 재해가 났다면서요? 뉴스 속보 아직도 못 봤어요? 남부지방에 홍수가 나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요? 장마철도 아닌데 홍수가 나다뇨? 왜 갑자기 홍수가 났을까요? 아직 확실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닌데 기상이변인 것 같대요. 피해가 좀 있겠어요.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강이 넘치고 도로가 끊어지고 논밭이 물에 잠겨서 농사를 망친 사람들도 엄청나고요. 어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복구 작업이 만만치 않을 텐데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2. 마크 씨, 고향에 지진이 났다고 들었는데 고향 집은 피해 없대요? 네. 저희 집은 지진이 난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괜찮았는데 우리 이모가 큰 피해를 입으셨대요. 그래요? 걱정되겠네요. 뉴스를 보니까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 같던데요. 네.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지금도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대요. 우리 이모도 집이 무너진 걸 알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실신까지 하셨었대요. 실신이요? 가족들이 많이 놀랐겠네요. 빨리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실 텐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나 허망하신지 아직도 아무 일도 못하고 손을 놓고 계신데요. 하긴 소중한 추억이 깃든 집이 한순간에 그렇게 됐으니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이모님이 무사하신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그렇지 않잖아요. 3. 어젯밤 강진구에 위치한 한 대형 할인점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완전히 불타고 직원 및 손님 1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밤 9시경 영업 중이던 이 할인점에 갑작스럽게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고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3분여 만에 도착했으나 불길이 너무 거세진 나머지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진구청 재난과장 김정식 씨는 화재가 발생하자 직원들이 고객을 신속하게 대피시켜 화재 규모에 비해 사상자가 적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누전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연락이 끊긴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14과 재난, 재해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재해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부장님, 이렇게 바쁜 때 휴가를 내게 돼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 같이 못 가는 우리가 미안하지. 하여튼 갑자기 그렇게 큰일을 당해서 마음이 아프겠군. 태풍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해일이라니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은 다치신 데는 없고 재산 피해만 좀 입으셨다고 하네요. 그래도 집이며 가구며 모두 바닷물에 잠겨서 생활이 많이 불편하신 모양이에요. 아이고, 그냥 불편하신 정도가 아니겠지. 부모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지금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시겠나. 김대리나 나나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 짐작도 못하겠지. 한 해 농사가 바닷물에 다 휩쓸려 간 것을 보신 심정을. 에휴. 아무튼 회사 이런 걱정 말고 가서 잘하고 오게. 부모님 안심시켜 드리는 것도 잊지 말고. 듣기 2 다음은 재난사고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 오후 대관령에 위치한 백설 스키 리조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눈사태가 발생해 스키를 즐기던 관광객 100여 명이 실종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오늘 오후 4시경 우르릉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수톤에 이르는 눈더미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아무런 예보도 없이 밀어닥친 눈사태로 서울 반포에 사는 45세 김모 씨 등 스키를 타던 관광객들이 순식간에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구조대의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소보다 이용객이 많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관령 리조트에서 KBC 뉴스 이영우였습니다. 제15과 컴퓨터, 인터넷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저기요, 여기에서는 무선 연결이 안 되나요? 도서관에서는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데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는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왜 안 되는지 좀 봐주실래요? 네, 노트북 여기에 내려놓으세요. 잠깐만요. 이상하다.
설정은 다 맞게 되어 있는데. 학교 아이디로 접속하신 거 맞죠? 학교 아이디요? 네. 교내에선 다른 서버로는 무선 연결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학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아이디를 신청하시든지 오늘은 일단 저쪽에 있는 학교 컴퓨터를 사용하시든지 하세요. 2. 하야코, 지금 시간 좀 괜찮나? 나 이거 또 잊어버렸네. 네, 할아버지. 근데 이게 뭐예요? 사진이네요? 미국에 있는 딸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잊어버려가지고. 전에도 몇 번 보낸 적이 있는데 말이야. 이거요.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선 이 선을 카메라하고 컴퓨터에 연결하세요.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 새 창이 열려요. 옳지. 그렇게 했었지. 이제 좀 생각나시죠? 여기 카메라 폴더에서 컴퓨터로 옮기려는 사진에 이 화살표를 갖다 대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 뭐가 많이 써 있잖아요. 이 중에서 복사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같은 식으로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아이고, 보니까 생각나네. 참, 이메일은 쓰실 줄 아시죠? 메일을 보낼 때 이 사진을 첨부하시면 돼요. 3. 오늘은 학기말 과제를 제출하는 날. 일주일이나 밤을 새워가며 작업한 디자인 파일을 조금만 더 수정해서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파일이 갑자기 열리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리 클릭을 해도 이 파일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뜨는 게 아닌가? 하늘이 노랬다. 나는 노트북을 들고 AS 센터로 뛰어갔다. 상담원에게 자초지종도 설명하지 않고 다짜고짜 저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파일이 절대로 안 열려요. 저 이거 날아가면 죽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 아무런 대꾸도 없이 내 컴퓨터만 조용히 들여다보던 상담원은 이거 확장자가 지워져서 그러는 건데요. 파일 이름 뒤에 확장자를 넣기만 하면 돼요. 라고 말했다. 세상에, 겨우 이까진 일로 이렇게 호들갑을 떨다니. 학교로 돌아와 과제를 제출하고 나니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오늘은 정말 노트북 때문에 10년 감수했다. 제15과 컴퓨터, 인터넷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컴퓨터 사용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어떻게 파일이 날아간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파일이 날아가다니? 이거 내가 어제부터 작업한 보고서인데 실수로 삭제하기 버튼을 클릭했거든. 휴지통도 찾아봤어? 거기에도 없어? 휴지통에도 임시 폴더에도 없어. 어쩌다가 날렸는데 조심했어야지. 아니, 입력을 다 끝내고 출력을 하려고 하다가 인쇄하기를 누른다는 것이 그만 삭제하기를 눌렀지 뭐야. 그래? 그러면 휴지통에 남아있을 텐데 왜 없지? 사실은 다 내 잘못이야. 휴지통 열기를 클릭했어야 하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휴지통 비우기를 클릭했어. 어떡해. 난 몰라. 너무 걱정하지 마. 전문가들은 다 복구할 수 있으니까. AS 센터에 가보자. 듣기 2. 다음은 기숙사 전산실의 안내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산실에서 안내방송 드립니다.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기숙사 내 인터넷 회선 교체 작업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기숙사 내 인터넷 회선이 노후되어 인터넷 연결 속도가 떨어지고 끊김 현상도 자주 발생해서 기숙사생 여러분의 불편 신고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저희 기숙사에서는 본교 전산실의 협조를 받아서 인터넷 회선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회선 교체 후에는 일시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안 되거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체 작업 후 최초 접속 시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업그레이드 패치를 다운받아 설치한 다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